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카드를 활용한 Q 스위칭의 물리적 파라미터 변환에 따른 레이저 펄스 및 특성 변환에 대한 발표를 진행할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Q 스위칭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스위칭은 레이저 캐비티 내부의 에너지를 저장한 이후에 이를 갑자기 방출하여 고출력의 짧은 펄스를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과정은 높은 피크 전력과 짧은 펄스 지속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스위칭의 핵심은 Q값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Q값은 캐비티 내에서의 에너지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로 Q값이 낮을 때에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Q값이 높아지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낮은 Q값에서 에너지를 축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Q값을 갑자기 증가시킨 다음에 높은 Q값에서 펄스를 방출시킵니다. 이렇게 고출력이 짧은 펄스를 생성할 수 있으면서 레이저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펄스 위스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스 위스는 레이저 펄스의 시간적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단위가 초가 됩니다. 이는 레이저 시스템의 다양한 물리적 파라미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실험은 여러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이 펄스 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위에 지금 있는 그림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시간 단위가 x축이 초인데 이 초 단위로 이제 펄스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방출을 하는지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 펄스 위스라고 하면은 이 펄스의 폭을 의미하는데 그럼 단위가 초인 것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펄스 폭을 측정하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은 Full Width at Half Maximum이라고 하는 FWHM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FWHM은 펄스의 최대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점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펄스의 폭을 정량화시킵니다. 지금 위쪽에서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평균값, 이거 두 개의 이 격차, 이걸로 위스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펄스 에너지, 그리고 에버리지 에너지, 그리고 펄스의 위스, 뭐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아래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펄스 위스는 이 노란색 상자 안에 펄스 위스라고 하고, 에버리지 에너지라고 하면은 토탈 에너지를 이제 펄스 리피티션 프리퀀시로 나눠준 값입니다. 토탈 에너지는 이 노란색 상자 안에 이 넓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펄스 리피티션 프리퀀시는 이 펄스 피리오드, 이것을 역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초당 얼마나 펄스가 많이 이제 생성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펄스 위스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버리지 파워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뒤쪽에 이제 관련 그래프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라스카드를 이용해서 먼저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변화시키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튜토리얼 3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떨멀 렌즈를 삽입을 시켜야 합니다. 이제 2D 프로파일과 이제 파라볼릭 피트를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근사 과정을 통해서 떨멀 렌즈를 어떻게 포함시키면 좋을지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3D 비주얼라이저를 통해서 떨멀 렌즈를 삽입한 이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튜토리얼 3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먼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썰물 렌즈를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멀티 모드 어널리시스에서의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라미터 조정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어, 이 왼쪽에 있는 거에서 맥시멈 트랜스버스 모드 올더를 0으로 설정해 준다.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TM00 방향에서 본 모드, 즉 기본 횡 모드만을 고려하는 설정입니다. 이 설정은 레이저 빔의 품질을 높이고 시뮬레이션의 복잡성을 줄이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큐 스위칭과 같이 이제 고출력 펄스 레이저 시스템에서는 높은 모드에 불필요한 영향을 제거해가지고 시스템의 성능을 최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공진기를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손실이 얼마나 나는지 비율, 그다음에 이 미러의 이제 그 반사율, 그다음에 펌프 라이트의 이제 웨이브랭스, 내지의 도핑 덴시티, 이온 도핑 덴시티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좀 변화시키면서 어떻게 펌프 기스가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과제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설정에서는요, 이제 펄스를 몇 개 보내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number of pulses가 지금 3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3개로 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펄스를 보통 분석을 하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 펄스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시스템이 안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펄스를 분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일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모양들이랑 비교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꿔줄 파라미터는 도핑 덴시티인데요. 이론적으로 도핑 밀도가 증가하면은 매질 내에 더 많은 이온이 존재하게 되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높은 게인을 제공해서 더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임계값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핑 밀도가 높아질수록 펌핑에 의해서 이제 전이되는 이온의 수가 많아져서 레이저 매질의 이제 밀도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로그 스케일로 되어 있는데요. 1.37 곱하기 10의 17승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 x 값을 15승부터 20승까지 변화시키면서 이제 펄스 위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관련 그래프들이고요. 빨간색이 기준치입니다. 지금 보면은 에너지 최대치가 점점 높아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죠. 예, 네, 이온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각각 실행했을 때의 이제 결과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스케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펄스 위스가 13.53에서 5.475, 처음엔 되게 빨리 감소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안정화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일정해지죠? 두 번째는 펄스 리피티션 프리퀀시입니다. 앞쪽에서 설명했던 대로 펄스 피리어드의 역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반복 주파수가 높을수록 레이저 매질이 더 많은 열을 축적하게 됩니다. 열이 축적되면 레이저 매질의 효율이 떨어지게 돼서 펄스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지므로 펄스 위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repetition frequency를 증가시키면은 각 펄스 사이의 시간이 줄어들어서 충분한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펄스 위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각각에 대한 그래프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5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파라미터는 Reflectivity of Output Mirror입니다. 이제 이건 좀 더 이제 특이한 양상을 띠죠. 이제 출력 미러의 이제 반사율인데 반사율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증가할 때 펄스 위스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원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은 이제 다시 이제 또 증가하는 그러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반사율이 적절한 수준에서는 이제 레조네이터 내에서 이제 적절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어가지고 가장 짧은 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율이 이제 너무 높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고 너무 낮으면은 에너지가 빠르게 방출되어서 펄스의 폭이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최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0.75의 최저점을 가졌고, 다른 파라미터를 바꿔줄 때마다 이 최저점을 찾을 수 있는 이제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0.90이 원래 기본이고요. 거기서 낮춰가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유는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레조네이터의 이제 라운드 트립 로스인데요. 지금 보면은 증가하면서 이 펄스 위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공진기의 레조네이터의 손실이 증가하면은 축적된 에너지가 더 빠르게 추출되므로 펄스의 위스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이는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레조네이터 내에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더 짧은 펄스를 생성하게 되는 원리에서 기인합니다. 측정 값은 0.01부터 0.06까지 0.01 간격으로 6번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각각의 이제 에너지 펄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각의 실행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화를 주는 양은 wavelength of pump light인데요. 어, 파장이 증가할 때 이제 펄스의 위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펌프 광원의 파정이 증가하게 되면은 펌프 효율이 증가해서 레이저 매질 내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게 됩니다. 이는 매질의 흡수 스펙트럼에 따라 달라지면서 즉 이제 매질에 따라 달라지겠죠. 최적의 파장에서 최대의 흡수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이 속도가 증가하면서 펄스 위스가 감소하게 됩니다. 404, 505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고요. 기준치가 808이어가지고 100일 단위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대값도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실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8.005에서 6.79, 6.04 이런 식으로 펄스 위스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되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각각의 파라미터에 따라서 펄스 위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